영화의 낭만과 즐거움을 나누는 2019 원주 옥상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들을 관람하며 옥상에서의 색다른 감성과 추억을 즐겨봅니다.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 농산물도 판매하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농산물과 가공품 등 지역의 먹을거리로 가득한 시장, 땀과 정성으로 이룬 농부의 시장을 만나봅니다. 지난 6월 속초의 극단 파란불이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의 피해를 딛고 연습하며 강원도 대표로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가해 금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극단 파란불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요. 용석 씨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 실천하고 계신가요? 좀 운동 좀 적당히 해주고요. 네. 또 뭐 스트레스 좀 덜 받게 노력하고 또 소식하려고 노력하고 네. 그 정도면 건강 챙기는데 뭐 큰 무리 없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제가 한 가지 방법 더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네. 건강검진입니다. 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사망 위험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보다 1.2배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 더해서 건강검진 해당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5%가량이 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10%가량 네. 사망률이 나왔고요. 받지 않은 사람은 5%포인트 정도가 높은 15%가량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암 조기 발견이요,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중요한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꼭 받으셔야겠죠. 네, 암하고 또 성인병과 같은 큰 검진을 포함한 국가 건강검진은요 2년 주기로 시행된다고 하니까 명수 씨 말씀대로 이 국가 건강검진 꼭 챙기셔서 건강 꼭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심혜인 리포터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의 행복한 소식을 위해서 달리고 달리는 달달한 리포터 심혜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디로 달려갔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달달한 리포터 심혜인 리포터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 두 분은 영화를 좀 즐겨보시는 편이세요? 영화요.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영화 뭐 요즘 나오는 것들 뭐 혼자 가서라도 네. 거의 다 챙겨보거든요. 혼자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짜증나네요. 농담이고요. 예, 예. 네. 영수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 저도 물어봐 주세요. 네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사실 네. 저는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수 혹시 뭐 불법 다운로드 그런 거 이용하신 건 아니잖아요. 불법 다운로드는 설마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다면요, 네. 이 집도 아니고 네. 그리고 영화관도 아니고 이곳은 어떨까요? 바로 옥상인데요. 얼마 전에 원주에서 옥상 영화제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다 지금 그곳으로 함께 하시죠. 원주에서 특별한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이번 영화제에서는 다양한 독립 단편 영화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성큼 다가온 가을, 바람 솔솔 부는 옥상에서 즐기는 영화 한 편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옥상영화제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저녁, 한 대학의 옥상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 이 옥상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펼쳐진다고 해서 왔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네, 오늘 원주 옥상영화제 개막식이 있는 날입니다. 옥상 영화제요? 네, 그렇습니다. 옥상에서 펼쳐지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정말로 이색적이죠. 네. 네. 저희 원주 옥상영화제는 원주의 구도심을 활용하여 가지고요. 네. 그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이제 영화 상영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옥상영화제. 영화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원주 청년들이 함께 만들었는데요. 영화를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독립예술 영화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 대학교 건물 옥상에서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 옥상 영화제를 대학교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사를 가면서 구도심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올해는 우산동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원주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주 옥상 영화제가 청년들이 준비하는 만큼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조금 더 모으고 저희를 알리고자 이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무려 28편이 방영되는데요. 지금 이 옥상 영화제요. 보시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무려 28개의 영화가 상영된다고 하는데요. 근데요, 진짜 재미있는 건 저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독립예술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거든요. 강원도 출신 감독들의 단편선을 만날 수 있는 옥상 영화제. 공간 활용도 이색적인데요. 여기 지금 옥상 영화제가요,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에는 상영존이고 지금 여기는 부스존이거든요. 부스존으로 한번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래층 옥상은 부스존으로 꾸며서 간단한 먹을거리를 즐기며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청년 사업 홍보 공간으로 활용됐습니다. 이 공간에서는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부스를 만들어 놔서 정말 유익한 정보도 얻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밑에 공간들이 있어서요, 쉬어갈 수도 있고, 와, 진짜 여기 공간은 힐링도 되고 휴식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유난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그죠?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오셨어요? 아니요. 요즘 이렇게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니세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는? 저희 강원대학교 영화 동아리에서 다 같이 나왔어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온 거예요? 네, 여기랑 이쪽 네. 다. 평소에 영화에 좀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저희가 영화 제작 동아리라서 네. 한 학기 이렇게 몇 작품씩 만드는데 저희 작품도 초대가 돼가지고. 정말요? 네네. 오늘 상영되는 거예요? 네, 책갈피라고 저희 팀 아.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오늘 상영이 돼요. 여기 되게 영화가 많거든요. 대학생들이 영화제를 찾은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영화관에서 하는 영화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이고 좀 재미만 추구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데서 하는 영화 같은 경우는 약간 숨겨진 뜻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영화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제 그때 그 영화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문화도시 관련해서 이제 함께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소개해드리려고. 원주의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부스였는데요. 이 옥상 영화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좀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2017년이 이래였었는데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도 예쁘게 꾸며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함께 오셨으면 어느덧 해가 저물고 옥상 영화제의 개막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축제의 현장.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러나 왜 그러고 한결같았겠는가 이 한결같은 사람. 영화 볼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밥 먹다가 네. 그 여자친구가 네. 지나가다가 그 현수막 봤다 그래가지고 되게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랑 여기 아직 영화 감상을 안 했지만 네네. 여기서 보는 영화랑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일단 이렇게 야외에서 진행이 되니까 오늘 되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을 맞으면서 뭔가 좋은 분위기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영화 보는 생각이 좀 어떠세요? 우선 기분이 좋죠. 그리고 시원하고요. 젊어지는 기분이요. 드디어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섹션의 상영작들은 최근 2년 내 제작된 강원도 출신 감독들의 작품을 초청한 강원 단편선인데요. 지역민들의 생각과 감성을 오롯이 담은 단편 영화들에 보는 관객들도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 후엔 관객과 대화하는 시간도 이어졌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영화를 찍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뭐라도 부딪혀 보면은 영화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저희끼리라도 뭐 감독 나누고 뭐 연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짜서 이제 한 달 동안 카메라 한 대로 이렇게 찍어봤는데 또 다른 상영작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독립영화를 접하기도 힘들고 이 독립영화의 감독님도 사실은 뵙기가 힘들어요. 네. 감독님도 이제 관객들과 만나기 어렵겠지만 이런 자리가 이 감독님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런 자리가 제 영화를 이제 바로 보고 그 다음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 영화를 보고 이제 관객들의 뭐 웃음소리나 아니면 혹은 그냥 집중해서 보고 있는 제 영화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냥 그 자체가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독립영화에 대한 매력을 좀 찾았나요? 네.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독립영화는 이렇게 끝나고 나서 한 번씩 곱씹어 보게 되고 질문을 갖게 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작지만 특별했던 옥상 영화제.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영화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선선한 초가을 밤 구도심의 밤을 환히 밝혔던 원주 옥상 영화제. 내년에도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영화제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다녀와 볼 걸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영화를 아까 좋아한다고 했지만 영화관은 안 가고 집에서 본다고 했던 게 밖으로 나가세요. 아니 영화관이 사실 좀 답답한 게 있잖아요. 어둡고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네. 그런데 옥상에서 보면 어때요? 탁 트인 곳에서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시원하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해마다 좀 가보려고 해요. 네. 특히나 옥상에서 펼쳐지는 영화제다 보니까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특히나 이날은 뭐 더위도 싹 가시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영화 감상하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더해서 이제 평소에 좀 접하기 힘든 독립 영화들 상영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셋째 날에는 밤새도록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됐었거든요. 아마 독립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아마 좋은 선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멋진 영화제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 한낮에는 조금 덥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가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혹시 혜인 씨는 언제 가을이 왔구나라고 실감을 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맛도 좀 땡기고 또 그리고 풍성한 우리 가을 먹거리를 보면 가을이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살찌는 기분도 들긴 하는데 또 그 여름에 그 따가운 햇살을 받고 자란 우리 농산물들 보면요. 괜히 좀 마음이 풍성해지고 진짜 가을이 이제 왔구나 싶잖아요. 정성과 노력, 정말 피와 땀으로 키운 농산물들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확인하시죠. 신선한 것은 기본이고 믿을 수 있고 따뜻한 정은 덤.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손을 고마워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럼 빨리 가야죠. 당근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막 좋진 않지만 무공일에서.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 농산물도 판매하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북적북적 온기 가득한 농분시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의암호가 한눈에
펼쳐진 멋진 풍경 속에 여유로운 주말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한쪽에서는 시끌벅적한데요. 정말 시장이라도 열렸나? 마치 오늘 아침에 바로 따온 듯 신선함이 살아있는 농산물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부장님 너무 예쁜데 보면 정말 시장이에요. 농산물들도 많고 네. 먹을거리도 많고. 근데 이 행사가 어떻게 시작되게 된 건가요? 그 지역에 프리마켓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좀 농부님들의 농산물들이나 먹거리를 활용한 프리마켓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3번째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 4월에 처음 시작해 3번째로 열린 농부의 시장. 여름 안녕이라는 주제로 떠나가는 여름과 함께 준비해야 할 가을을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25팀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게 매번 좀 소문이 나오고 있어서 농부님들도 계속 나오고 싶어 하고 계시고요. 여기를 찾는 소비자분들도 이런 마켓들이 이제 열리는구나라고 해서 계속 좀 찾아오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봄과 무더운 여름을 지내며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농산물들. 출하하면 어디로 가는지 누가 먹는지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종류는 적어도 믿을 만한 농산물인데요. 정성으로 키운 농부의 마음이 전해지는 시장입니다. 복숭아가 너무 탐스럽고 예뻐요. 이렇게 복숭아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제가 복숭아 엄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키우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직접 만나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어떠세요, 소감이? 저희가 출하할 때보다는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만나는 게 더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데 와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마트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신선하고 맛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마다 감동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복숭아 엄마가 키우신 이 복숭아를 와, 정말 다네요. 이게 확실히 엄마의 손맛이라고 하나요? 사랑에 듬뿍 담겨가지고 너무 달고 맛있어요. 점점 입소문이 퍼지면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유기농 채소로 만든 천연 조미료도 눈에 띄고 울퉁불퉁 모양은 못생겼지만 몸에 좋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입니다. 이거 노각 아니에요, 아버님? 예, 유명한 이제 토종 오이 노각인데 맛있죠. 예, 색다른 일반 오이보다는 색다른 맛을 갖고 있고요. 이 오이가 이제 제가 북일이를 한 19년 전에 귀농해서 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서 이제 씨를 최초로 이제 제가 심었는데 벌써 제가 재배한 것만 해도 18년, 19년. 그분이 토백인데 옛날부터 자기가 심었는데 그걸 저한테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수십 년, 거의 약 70년 이상 그 동네에서 쭉 재배한 이력이 있는 오이죠. 확실히 소비자분들이 아세요? 이렇게 사면 이게 더 맛있네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농부들. 농업에 대한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판매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농산물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시식. 하나 들어보시고? 지금 맛보고 계신데 뭐 드신 거예요? 오이지 들었습니다. 오이지 맛이 어때요? 아주 아삭아삭한데 맛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사 먹는 오이지보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건 좀 아삭아삭한 게 덜하잖아요. 네. 그럼 금방 무쳐온 것 같은 게 아삭아삭해요. 토마토도 드셔보셨어요? 이제 먹어봐야죠. 네. 엄청 맛있네. 저도 하나 주세요. 혼자만. 감사합니다. 이런 맛을 어디 가서 먹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네. 맛있죠? 먹는 재미만큼이나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농부의 시장.
솜씨 좋은 분들의 수공예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여기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는 지적 발달장애인 장애인 시설이거든요. 이용 시설이고 거주 시설인데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 손으로 직접 기르고 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요것도 이제 선생님 조그맣게 선생님 도움은 받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만드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아이들이 따고 심고 해서 관리했던 것들이니까 너무 모공해요.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지만 그 흔한 비닐봉투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장바구니를 맨 손님들. 무슨 이유가 있겠죠. 지금 다 옆으로 가방을 메고 계세요. 이게 뭐 농부 시장만의 원칙이라고 하던데요. 예,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비닐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요즘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농부님들로부터 그리고 찾아오시는 소비자들로부터 해서 조금씩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름 동안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빨갛게 익은 고추. 바로 빻아놓은 고춧가루라고 하니 신선함과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와, 정말 곱네요. 아니, 고춧가루는 언제 빻아오신 거예요? 저희는 당일날 고춧가루를 빻아서 고객님한테 이제 드리는 그런 모토로 이제 고추를 재분을 하고 있어요. 요리 전공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귀농을 춘천에 이제 11년 됐어요. 귀농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농사를 짓고 좀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친구분, 형님들, 농사 지시는 이 고추 농가들과 협약을 다 해갖고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꿈꾸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젊은이들이 농촌에 와야 됩니다. 농촌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가가치 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귀한 보석을 주변에 놔두고 좀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거든요. 농촌에서도. 저도 농사 지으러 와야 되겠어요. 마이크 놓고 농사 지으러 올까 봐요. 환영입니다. 네네. 농부와의 수다 시간. 용림고개에서 우리 농산물로 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 농부 한상현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갔던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시장에 오면 이렇게 먹거리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이걸 다 먹어도 되나? 네, 다 드셔요. 딴 사람한테도 양보를 해야지. 단호박 옥전이요. 단호박이 바닥이 좀 탔지만 공짜니까 그냥 드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스페인 전통 농부 음식인 빠에야가 눈길,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난 농산물의 화려한 변신. 아니 사실 농사일 젊은 분들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희가 좋은 먹거리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땅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서부터 우리가 이제 요리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갔어서 요리를 농사도 짓고 요리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큰 사거리, 춘천의 중앙로 로터리 같은 그런 것을 오전에 같은데 막아놓고 주말에 막아놓고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소비 촉진을 하고 그런 지역민들에게 많은 좀 그것을 이렇게 우리의 로컬 푸드를 많이 접할 수 있게끔 그런 뭐랄까 시나 이렇게 이런 쪽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농부의 시장이 아마 그 걸음에 첫 걸음에 잘 내딛었으니까 계속 확장해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이 무거운 거 보이세요? 제가 오늘 호박도 샀고요, 노각도 샀고요, 토마토, 사과 정말 많이 샀는데요. 이곳에 와서 보니까 우리 농부님들이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운 이 농산물과 함께 고마운 마음까지 가득 장보고 돌아갑니다. 농민의 마음과 소비자의 바람이 만나는 곳. 건강하게 길러 믿을 수 있고 우리 땅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서로의 따뜻함을 전하는 농부의 시장. 한번 와보고 싶지 않으세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만나요. 농부가 주인공이 됐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화면으로만 봤지만 진짜 본인들이 키운 그 농산물들을 대하는 게 진짜 자식들 대하듯이 맞아요.
그게 다 느껴졌어요. 네. 피부로. 맞아요. 네네. 요즘에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시잖아요. 근데 좀 예쁘진 않더라도 조금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맛 좋고 또 믿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최고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땅의 소중함, 또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은요. 네. 농부의 시장에 가실 때는요. 장바구니 그리고 텀블러를 꼭 챙겨가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이 농부의 시장 나들이 삼아 많은 분들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은 지금은요 울산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정말 깊은 산골이나 이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사실 좀 쉽진 않아요. 맞아요. 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뭐 장날이나 볼일 보러 나가실 때는 사실 교통편이 불편해서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정말 고맙고 친절한 버스가 있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화면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들어와가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좋으노. 이런 날씨가 뜨거워도 하나도 안 무섭다. 아이고 오늘도 안 늦었겠지. 아이고 저 있네. 아이고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아들 딸이 있지만은 아들 딸보다 더 좋아요. 나도 돈 많이 벌고 덕분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돈 많이 벌어요. 아이고 근데 그래 좋은 게 뭔겨?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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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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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그럼 다 탔으면 울주군 마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실버스. 최근 이 마실버스의 노선과 배차가 늘게 되면서 주민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되고 있다는데요. 듣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울주 마실버스의 하루. 지금 그 현장 속으로 가보입시다. 아침 공기가 서늘하게 깔린 삼동면의 출강마을. 이곳의 여름 풍경은 특히나 더 푸른 빛이 가득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데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 그런데 새벽부터 분주하게 모이는 출강마을 어르신들. 아이고 할매요 어디 그래 가시는겨?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야 지금 아직 6시가 금방 넘었는데 다 모이. 근데 어디 가신다고? 이렇게 장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반찬도 사고. 그러면 만약에 버스가 없으면 장에 못 가시는 거예요? 걸어 안 가나? 옛날엔 다 걸어갔다 이거. 걸어가셨어요? 예. 그 언양 장을? 예. 그럼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뭐 처음 몇 시간 걸리지 뭐. 와. 살로 열 때는 이고. 예. 올라로 크다는 거로 니 사서 시 사서 먹는 거 없고 그래다가 댕겼다. 돈이 어디 있노? 오세그치 이래 세월이 일나 어디. 아, 그 쌀을 내 가지고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이제 오만 거 떼만 거 다 산다 이거. 아 그렇구나. 그때 대하면 지금은 부자지. 만개 팽코. 돈이 없어 다리지 뭐. 그러니까 뭐 그거 가서 이제 식사. 그때 하루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마실버스 등장이요. 띠띠빵빵. 등장부터 럭셔리한 울주 04번 마실버스. 와, 차 진짜 신형이네. 깨끗해요, 완전. 마실버스 넌 어떻게 생겼니? 7월부터 새롭게 운영되기 시작한 마실버스. 새롭게 코스가 추가된 것은 물론 배차수도 늘어나 마을 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마실버스는 출강마을, 금곡마을, 고운마을을 지나는데요. 이전에는 교통이 열악했지만 지금은 울주군 곳곳을 다닙니다. 어머님 굉장히 예쁘게 꾸미셨네요. 예쁘기는 뭘 예뻐요. 촌내 시골 할머니가 뭐. 예, 어디 가신다고 이렇게? 시장에. 장에 뭐 하세요? 병원에. 아 병원에. 어디가 불편하세요? 나 오면 허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장날에 가실 때마다 진료도 받으시고. 예. 오미야 여와 일로 카메라 나와. 버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네요. 이 버스 다니 참 좋아요. 예. 우리는 억수 좋아요. 차도 없는 사람 할머니들이 차가 있나. 너무 좋아요 진짜로. 예. 이거 여주는 분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마실버스가 생기면서 특히 보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도움이 됐는데요. 이전에는 버스를 타기 위해 큰 길까지 먼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마을 회관 바로 앞에서 탑니다. 아하, 이거 줄이 너무 긴 거 아닌겨? 이 보온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지금 짐을 한가득 다 들고 이 버스를 타시네요. 이야, 손에 지금 짐이 시장에 낼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부터 사람 반 짐 반이네요. 사람 반 짐 반이야. 촬영 당일날 하필 승객들이 가장 많다는 언양 장날. 제작진도 발디딜 틈도 없네요. 우리가 이게 힘있게 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장에 댕긴 다니려고 하면 너무너무 불편해가.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동안에는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아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영상에 다 못 담을 정도로 마을 사람들의 마실버스 사랑은 대단했는데요. 그리고 정겨운 마실버스인 만큼 기사님들의 훈훈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안 불편합니까? 예, 어디서 행님 잘 있는겨? 마실버스 기사들은 해당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는데요. 울주, 영사번 버스 기사님도 출강마을 토박이면서 마실버스를 20년 넘게 운전하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아들 같죠. 이 마실버스는 뭐 이웃 다 어른이고 또 마실 사람도 이웃이기 때문에 기사하고 성격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이웃이다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시구나. 하루에 몇 번 그러면 운행하시는 거예요, 마을에? 왕복 5번 합니다. 왕복 5번.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니까 탈 때마다 아이고 고마워요 인사 들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정감 있으시겠네요. 기분도 좋고 또 이제 이 차가 대중교통이 없는 곳에 이제 들어가 하니까 할머니 좋아하는 모습 보면 나도 같이 좋고 그래요. 그러시구나. 편한 마실버스 덕분에 속전속결로 도착한 언양시장. 심지어 일찍 도착해 좋은 자리도 얻을 수 있다는데요. 장사도 겁나게 잘 돼버려요. 어머니는 오자마자 10분도 안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목적 마늘을 다 내셨습니다. 예, 마늘 예. 그러니까 요거 남는 거는 그러면 요거 파시면 되는데 어머님이 안 파시고 얼만큼? 이거 사가 가세요. 예? 좀 사가 가세요. 옥수수 수염요? 사가세요 이거. 야, 어머님 장사 잘하시는데. 야, 이 제가 팔아드려야 되겠다. 내가 팔아드려야 되겠다 이거. 좀 들고 다니면 팝시다. 예. 옥수수 수염 5,000원. 말씀만 잘하면 4,500원. 선생님, 요 옥수수 수염 싸게 드릴게요. 어머니 옥수수 수염 4,500원. 아버님, 어머니 그럼 4,000원 사가실래? 진짜? 결국 어머니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죄송해요. 오후가 되자 신나는 발걸음으로 다시 버스에 올라타는 어르신들. 가는 길도 가볍고 오는 길도 가볍고 금상첨화일세. 우리는 요 차 여기 딱 맞아요. 딱 시간이 딱 맞아 내 자태는. 진짜 좋아요. 좀 웬만 한 3년만 더 일찍 생기도 요 차가 우리 수월지 좀. 어째 그만 예름 이기노냐. 차가 없어가 예름 못다 진짜. 그 어머니한테 이 마을버스는 어떤 존재예요? 진짜 내 수족하면 더 좋아요. 다리가 아파 그러면 못 걸어요. 이거만 타면 뭐 냥도 오고 어디든지 댕기면 놀러도 가고. 푸른 빛을 가로지르는 마실버스. 매일마다 똑같은 코스를 운전하는 이부천 기사님은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늘 새롭고 뿌듯합니다. 이 마을버스 때문에 말이죠. 어르신들 너무나 만족도가 높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각오로 운전하실 거예요? 저 마실버스 생겼으니까 우리 요 각 마실마다 어르신들 몸 좀 아프면 참지 말고 그전처럼 막 버스 이용해가지고 뭐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또 언양장날 막 농수산물 좀 집에 남는 게 있으면 내다 파시고 생선도 좀 사다 드시고 그렇게 즐겁게 마음 편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고 우리 기사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가 부족해 이동이 불편했던 과거와는 달리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울주군 마을 사람들에게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는 마실버스.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끼와 열정이 넘치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네. 바로 속초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 파란불인데요. 네, 파란불. 이 극단은요. 네. 다양한 메시지를요. 연극으로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는 또 재밌는 사연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보내드립니다. 끝없이 가지고 끊임없이 소비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자신은 잃어버리며 욕망만 채워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따지고 봄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욕망 아니네. 저쪽에서 지금 굶고 헐벗고 가지지 못해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욕심을 내야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 잠시만요. 예. 두 분 저기 뭐 다크으로 이렇게 싸고 그러세요. 왜 싸워요? 내래 북에서 내려와서리.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지금 공연 때문에 연극 연습 중입니다. 네. 잠깐만. 연극 연습이라고 하면 두 분이 지금 그러니까 진짜 북한 분이 아니고 배우 그럼요. 시라는 거죠? 그럼요. 도대체 공연 제목이 뭔데요? 고래라고 합니다. 고래? 좁고 낡은 공간 속 첨예한 대립과 갈등 끝에 비극으로 향하는 사람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 고래입니다. 그리고 이 연극을 무대에 올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극단 파란불의 이야기 지금 만나볼까요? 이번에 문제는 고칠 실험이 결과를 말해줄 테니까. 이곳은 황성군에 위치한 어느 연습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연습실의 열기는 뜨겁기만 한데요. 이들은 속초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 파란불입니다. 자, 극단 파란불의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남다른 카리스마의 석경환 대표. 근데 외람된 말씀인데 혹시 홍금보 선생님 아니시죠? 니치 팔로머? 샤마? 파란불은 1989년에 창단해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극단입니다. 1991년 전국 연극제 대상 수상, 강원도 문화예술부문 공로패 수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빛나는 팀이죠. 근데 파란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극단 파란불의 파자는 속초의 유명한 파도와 그리고 람은 바람, 그리고 불은 연극에 대한 열정을 담아서 극단 파란불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연극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똘똘 뭉쳐 속초의 문화의 물결을 몰고 온 극단 파란불. 올해 강원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연극이 바로 수상작 고래입니다. 만나는 거이지. 사실 요즘은 조금 제가 좀 드리기 좀 죄송스럽긴 한데 산불 피해 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강원 연극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속초의 한 연극단이 세트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 연극단이 지역사회 도움으로 재기한 뒤 지난주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금상을 차지해 시리에 빠진 지역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 극단뿐만 아니라 속초 연극의 가장 중요한 모든 역사들이 담겨져 있던 공간이었는데 모두 산불로 소실이 되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을 강원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야 되는 작품의 세트나 소품 그 모든 것들도 다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공연 사업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장비라든가 이렇게 구축을 해놨던 것들도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졌고요. 강원도 대표로 전국 연극제에 출전하게 된 파란불. 그런데 연극제 준비에도 바쁠 시기에 극단의 모든 게 불에 타버렸습니다. 올봄 고성과 속초를 핥히고 간 대형 산불이었죠. 연습실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고 의상이며 무대 세트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도 이들의 열정은 막지 못했는데요. 사비와 후원금으로 자재를 마련하고 다시 무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불투명했던 전국 연극제 무대에 올라
값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박수! 그 뒤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극단 파란불의 김강석 공연팀장. 대단한 이름이다, 그죠? 그 고래라는 작품, 일단 너무 궁금해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고래라는 작품은 1998년도에 속초에 잠수정 한 대가 와요. 그렇죠. 근데 다시 북으로 가는 길에 꽁치잡이배 그물에 걸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것을 연극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혹시 금상 말고 뭐 대통령상 뭐 이런 건 받으신 적 없나요? 저희 극단이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대통령상을 2번 받은 극단입니다. 2번씩이요? 전국에서도 아마 없을걸요? 있나? 그래도 3번은 없을 거예요. 2번일 겁니다. 2번. 2015년도에 전명줄 평전이라는 작품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야, 또 박수! 저희 또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예. 네네네. 야,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이제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관객분들 호기심도 자극하는 것 같고요. 그 좁은 잠수함 속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실제로 98년도에 잠수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 그 해군한테 견인이 돼서 그 잠수함을 열어보니까 9명의 그 간첩들이 있었는데 어떤 간첩은 자살한 흔적, 어떤 간첩은 타살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작가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이 잠수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저희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저희 작품은 뭐 남한과 북한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념 대립이 아니고 그 잠수정 안에서 사람들이 과연 우리는 남의 투항을 해서 목숨을 건질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게 안 된다 나는 자살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사람의 본질, 본성, 본질 그런 것들을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남과 북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관련된 연극입니다. 저희는. 팀장님,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연습을 한창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고래 이 공연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던데 어떤 공연입니까? 네네. 일단은 저희가 고래 공연은 6월 달에 끝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강원도 속초 문화회관의 상주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 작품이 9월 18일 날 속초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청소년극이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극? 네네.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그게 어떤 작품인지. 일단은 주제는 자살 방지, 생명 존중에 관련된 그런 관련된 청소년극이고요. 극단 파란불은 이제 또 다른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극인데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연극을 통해 치유하는 작품입니다.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손길을 건네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죠. 아이고 그러게 학폭이 열리겠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분은 홍금보 씨 아닙니다. 파란불의 대표님이시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좀 바라시는 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 말씀 한번 쏴주시죠. 연극이 어떻게 보면은 관광 상품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관광도시 속초에서도 한번 저희들을 활용해서 좋은 관광 상품을 만들고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연들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내지 가능하다면 시립 극단 같은 어떤 저희들이 연극만 매진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좀 염원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소극장 그리고 시립극단 이 2가지만 이제 빨리빨리 메모하세요. 메모하시고 꼭 좀 반영 좀 해주셔가지고 이분들 연극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또 속초 시민분들 대한민국 국민이 연극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제가 찾아갈 거예요. 대형 산불에 상처를 딛고 금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극단 파란불. 남다른 열정과 도전이 우리 지역의 희망을 건넸는데요. 앞으로 극단 파란불이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이들의 무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대한민국 연극제 금상. 네, 그 속에는 남다른 사연이 숨겨져 있었네요. 이 산불 피해를 딛고 이뤄낸 성과인 만큼 그 성과가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수상일 텐데요. 네네. 다시 한번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이 지난 고성 산불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남겼는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산불 이후에 현장에 다녀가 봤는데 네네. 정말 그 상처가 고스란히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하루빨리 어서 그 상처가 좀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 3살이 돋는데 이 수상을 한 우리 파란불의 그 수상 소식이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멋진 공연으로 더 즐거움을 저희에게 좀 많이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우리 열악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 예술인들한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우리 심혜 리포터의 소감 한번 들어보죠. 그래,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제가 원주에 있는 옥상 영화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지역 청년들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축제라 그런지 더욱더 막 애정이 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삼행시 좋죠. 네, 어떤 걸로 삼행시를 해주실 거죠? 네, 영화제로. 영화제, 옥상 영화제니까 네. 영화제. 네, 자, 명수 씨, 운 띄워드릴까요?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오늘 띄워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너. 네.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매력을 가진 너. 표정 연기 마지막입니다. 네. 제발 내년에 또 만나요. 원주 옥상 영화제. 예. 정말 도덕적인 삼행시군요. 괜찮지 기대 많이 않았어요? 했는데 네. 그래도 왜요? 내년에 꼭 저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었으니까 네. 뭐 좋은 영화제 삼행시였던 것 공격을 같습니다. 하시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곤란한데 네. 용석 씨 한번 해보시죠. 영화제로. 아, 영화제 똑같이 영화제로? 네, 하시겠어요?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예, 한번 해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네. 영서가 네. 예. 화끈하게 네. 너도 내년에 옥상 영화제 가자. 오호. 쟤네들도 간대. 누가 간대요? 네. 용석 씨는 두 분 가신다면서요. 삼행시와 네네. 좀 그렇게 관련이 없는 비웃을 걸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다음번에 혜인 씨의 삼행시를 더 네. 기대해 보는 걸로 하면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홍천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일대에서 아름다운 음악잔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신기한 희귀 악기들을 만나보며 우리의 아름다운 국악 공연도 즐기고 노래로 떠나는 아름다운 홍천 여행까지 풍성한 음악으로 차려진 가을잔치 소개해드립니다. 신라장군 이사부를 기념해 만든 이사부 사자공원에서 출발해 애국가 첫 소절의 배경화면이자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추암 촛대바위와 출렁다리 체험까지 해안도로를 따라서 동해 삼척 여행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교육문화관에서 진행하는 성인 문해교실. 최근 이곳 만학도 어르신들이 각 전국대회와 도대회 시화전에서 큰 상을 수상했다는데요. 늦가기 학생, 어르신들의 시화작품과 함께 그들의 한글 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벌초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벌써 다음 주면 추석이거든요. 또 이 벌초 시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벌입니다. 벌. 그 중에서도요, 이 독성이 강하기로 유명한 말벌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벌의 이 활동량이요 6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특히 이제 막 추석을 앞두고 뭐 벌초나 성묘객들이 많아진 이 시점, 이 9월부터 그 벌에 쏘이게 되는 벌쏘임 환자가 정말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이 짙은 화장이나 향수 사용을 좀 줄이시고요. 화려한 색상, 이 벌이 좀 좋아할 만한 색상, 그런 색상의 옷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벌이 달려들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섭죠. 이럴 경우에는요, 그늘진 곳으로 몸을 피하시고요.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에는요,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이 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